자, 이번엔 수열에 대해서 알아보자. 먼저 수열이란 건 무엇이냐? 일정한 규칙에 의하여 차례로 나열된 수의 열을 수열이라고 하겠대. 자, 이때 수열을 이루는 각각의 수를 항이라고 할 거고, 그리고 수열을 나타낼 때는 A1, A2, A3과 같이 번째에다가 숫자를 붙일 거야. 그리고 n번째는 AN. 그래서 각 항을 앞에서부터 차례로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이라고 부를 거고, 또는 제1항, 제2항, 제3항이라고 할 거야. 이때 n번째 항을 우리는 수열의 일반항이라 하겠다. 예를 들어 13579 땡땡땡 가는 수열이 있다고 보시면 첫 번째 항은 1이지. 그래서 A1은 1, 두 번째 항은 3이지. A2는 3 이렇게 쓸 거고, 저기 n번째는 2n-1이라고 쓸 수 있겠다는 거지. an을 2n-1이 없으면 여기다 대입해 보면 돼. n을 1 대입해 보면 2 곱하기 1 빼기 1 하니까 어때? 1 정말 나오지? 2 대입해 보면 2 곱하기 2 빼기 1 하니까 3. 이렇게 an을 알면 우리가 A1도 구할 수 있고 A2도 구할 수 있고 A3도 구할 수 있지. 그래서 이 일반항은 되게 중요하게 쓸 거야. 1번 일반항이 다음과 같은 수열의 첫째 항과 5항을 각각 구하라 하고 있어. 자, A1은 n 대신에 1을 대입하는 거니까 1이 되겠고, A5는 5 대입하는 거니까 13이 되겠다. 3번 문제, 다음 수열의 일반항 AN을 구하여라 라고 했지. 여기는 처음부터 배우기는 별로 좋진 않아. 그래서 그냥 답을 다 알려줄 거야. 첫 번째 건 이런 규칙성이 있었어. 1의 세제곱, 2의 세제곱, 3의 세제곱. 그래서 얘는 n의 세제곱이 바로 AN이야. 2번째는 여기 보면 1, 2, 3, 4 있지. 그럼 AN은 앞에는 n일 거고 뒤에는 2, 3, 4, 5. 그러면 n 플러스 1이지. 요게 AN이 되겠다. 3번은 빼기 1 플러스 1이 반복되어 있지. 이런 거는 n번째 항을 마이너스 1의 n제곱이라고 해주면 A1은 마이너스 1, A2는 1 이렇게 반복되겠지. 4번은 좀 어렵지. 9를 10 빼기 1, 99는 10의 제곱 빼기 1 이런 식으로 보는 거야. 그래서 AN은 10의 n제곱 빼기 1로 보면 되겠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 AN을 찾는 건 무리야. 이거는 수열을 좀 많이 익숙해지면 이런 규칙들이 보일 거거든. 그래서 지금은 그냥 이렇게 연습하고 넘어가면 돼. 개념 체크. 일정한 규칙에 의하여 차례로 나열된 수의 열을 우리가 수열이라 할 거고, 수열을 이루는 각각의 수를 항이라고 할 거고, A1, A2, A3, 땡땡땡 AN에서 이 n번째 항 AN을 일반항이라 하겠다. 이 등차 수열. 자, 등차 수열을 먼저 알아보자. 첫째 항부터 차례로 일정한 수를 더하여 만들어지는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하고, 이 일정한 수를 공차라고 하겠대. 자, 예를 보면 1, 4, 7, 10, 13이라는 수열이 있지. 보니까 1에다가 3 더한 게 4지. 또 4에다가 3 더한 게 7이지. 즉 일정한 수 3을 더하고 있지. 그래서 이 일정한 수를 우리가 공차라고 하고, 그리고 첫째 항은 1이지. 그래서 이렇게 첫째 항은 1이고 일정한 수 3을 더하고 있으니까 얘를 우리는 첫째 항이 1이고 공차가 3인 등차수열이라고 부르겠다라는 거야. 2. 공차가 D인 등차수열 AN에서 제 n항 AN에 공차 D를 더하면 n 플러스 1번째 항, 그 다음 항이 되고, 그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한다. 즉 A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D라는 관계식 성립한다는 거지. 자, 이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첫째 항이 A고 공차가 D인 등차수의 일반항 AN을 구해볼 거야. 이 식에다가 n에 1을 넣어보자. 그러면 A2는 A1 더하기 D가 되겠지. 그 다음 n에다가 2 넣어보자. A3은 A2 더하기 D, A4는 A3 더하기 D,
땡땡땡 an은 an 빼기 1 더하기 d 이렇게 되겠지. 이 식을 쭉 다 더할 거야. 그러면 이랑 이랑 지워지고 지워질 거야. 그래서 남는 건 an이 남고 좌변은 우변에는 a1부터 지금 d를 더할 건데 지금 a2부터 an까지니까 이 개수가 총 n 빼기 1개겠지. 그래서 n-1d 이렇게 되겠다. 자, 이게 바로 등차 수열의 일반항 구하는 공식이야. 즉, 첫째 항과 공차가 주어지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자, 너무너무 중요한 공식이고 외워서 이제부터 사용해야겠지. 자, 우리가 등차 수열을 배워봤는데 좀 특이한 게 있지. 자, 분명히 더해서 만들어진 수열인데 차라고 얘기하고 있지. 그리고 이 숫자를 더하기 3을 하고 있는 이 숫자를 공차라고 부르고 있지. 사실은 등차수열이란 건 원래는 이게 핵심이야. 즉 앞항과 뒤항의 차가 항상 일정한 수열, 걔를 등차수열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앞항과 뒤항의 차가 항상 뒤로 일정하다 해서 얘가 공차인 거고. 근데 그 뜻은 그렇지만 실제로는 차이라고 생각하면 너무 어렵지, 계산할 때. 그래서 더하기로 했던 거야. 하지만 이런 성질도 있다라는 거 체크해 놓고. 5번 문제. 다음 수열이 등차 수열을 이루도록 하는 네모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어라 라고 했어. 자, 그러면 등차 수열한 건 앞항과 뒤항의 차가 항상 일정한 수열이지. 계산하니까 3이 나왔고 요게 공차인 거지. 자, 이제 공차를 계속 더하는 거니까 그 다음 숫자는 8이 되겠고 그 다음 숫자는 11이 오겠다. 6. 다음 등차 수열의 공차를 구하라 라고 했어. 자, 우리 일반항 구하는 공식이 등차 수열 a는 a 플러스 n-1d였지. 이 공식 너무 중요하지. 꼭 기억해야 돼. 자, 여기다가 7 대입해보면 a7은 a 더하기 7 빼기 1d가 되겠고 a는 5니까 23은 5 더하기 6d가 돼서 6d는 18, d는 3 이렇게 되겠다. 7번 다음 등차 수열의 일반항 an을 구하라고 했어. an은 첫째 항 더하기 n-1d다. 그래서 마이너스 4n 더하기 14가 정답이 되겠다. 8번 an을 구하고 이를 이용해서 8번째 항을 구하라 라고 했어. 자, 2번 문제 보면 지금 공차가 7이지. 그러면 an은 4 더하기 n-1d가 되겠고 7n 빼기 3이 되겠다. 그럼 a8은 n 대신에 8 대입하면 되니까 56 빼기 3이 돼서 53이 되겠다. 10번 문제. 등차수 일반항 구한 공식이 a는 a 플러스 n-1d니까 a3은 a 플러스 2d고 a8은 a 플러스 7d라고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것도 이젠 금방금방 연습할 수 있게끔 바로 숙달시켜 놓자. 어쨌든 a3이 5고 a8이 마이너스 5라고 했으니까 연립해주면 5d는 마이너스 10, d는 마이너스 2, 그럼 a는 9가 되겠다. 개념 체크. 첫째 항부터 차례로 일정한 수를 더하여 만들어진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하고 이 일정한 수를
공차라고 하겠다. 공차가 D인 등차 수열 AN에서 AN에 공차 D를 더하면 그 다음 항 AN 플러스 1이 되므로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한다. A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D. 이것보단 이게 더 좋아. AN 플러스 1 빼기 AN은 D다. 등차 수열의 의미지. 3. 첫째 항이 A이고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A 플러스 N-1 D가 되겠다. 3. 등차 중항 ABC가 이 순서로 등차 수열을 이룰 때 B를 A와 C의 등차 중항이라 하고 이 B는 다음과 같은 관계식을 갖게 돼 있어. 바로 2분의 A 더하기 C. 증명해보면 등차 수열을 했으니까 이 한 끼리의 차가 같을 거거든. 즉 B 빼기 A랑 C 빼기 B가 공차로 같을 거고 이 식 정리해보면 2B는 A 더하기 C가 되겠고 그래서 B는 2분의 A 더하기 C가 되겠다. 12번 다음 수열이 이 순서로 등차 수열을 이룰 때 x, y, z의 값을 각각 구하라 라고 했어. 자, 먼저 x는 32와 22의 등차 중항이지. 그래서 구하는 방법은 32 더하기 22 나누기 2 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54 나누기 2니까 27이 되겠지. y는 22와 12의 등차 중항이지. 그래서 계산해 주니까 17이 답이 되겠다. 그래서 x는 27, y는 17이다. 13. 다음 다항식 fx를 1차식으로 나눌 때 나머지가 라고 했어. 자,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거 복습해보면 fx를 x 빼기 a로 나눈 나머지 구하는 방법이 바로 fa였거든. 그러니까 fx를 x 빼기 1로 나눈 나머지는 f1이고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는 f-1 얘는 f-2가 되겠다라는 거지. 자, 그 나머지가 계산해보면 f1은 a 더하기 4고 f-1은 a 플러스 2가 되겠고 f-2는 4a 플러스 1이 되겠다. 이것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대. 등차 중항은 ABC가 등차 수열일 때 B가 2분의 A 더하기 C라 했단 말이야. 여기서 2를 넘겨주면 2B는 A 더하기 C라 쓸 수 있겠지. 이 형태가 좀 더 유용할 때가 많아. 그래서 가운데 거의 2배는 앞에 거 뒤에 거의 합과 같다. 이렇게. 이게 좀 더 좋은 형태의 등차 중항 사용 방식이야. 식 정리해보면 2a 더하기 4는 5a 더하기 5고 그러면 3a는 1이다. a는 3분의 1이다. 이렇게. 개념 체크. ABC가 이 순서로 등차 수열을 이룰 때 B를 A와 C의 등차 중항이라 하고 B를 구하는 방법은 2분의 A 더하기 C가 되는데 이것보단 2B는 A 더하기 C가 좀 더 좋다. 이 등차 수열을 일반항 AN 가지고 표현해보면 AN,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가 등차 수열일 때 2배의 A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AN 플러스 2다 라고 쓸 수 있겠지. 4.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 또는 내수. 자, ABC가 등차 수열이라고 하면 가장 기본은 B를
A 플러스 D, C를 A 플러스 ED라고 놓고 푸는 게 가장 기본이야. 등차 수열은 첫째 항과 공차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첫째 항 공차로 표현하는 게 좋거든. 근데 문제 편의상 이렇게 표현한 것보다 이렇게 A 빼기 D와 A 플러스 D로 표현하는 것이 좀 더 편할 때가 있어. 그래서 만약 홀수의 개수를 갖고 있다면 이렇게 공차를 D로 잡고서 플러스 D, 마이너스 D 표현하면 어떤 장점이 있냐? 세수의 합이 주어질 경우 D가 없어져서 계산이 용이할 때가 있어. 이번엔 숫자가 만약 짝수계라면 그때는 공차를 ED로 잡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좋겠다는 거야. 자, 문제 풀면서 이렇게 표현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 15.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가 있다. 그러면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를 A 빼기 D, A 플러스 D라고 놓으면 이거 다 더한 값이 15라고 했으니까 했고 또 다 곱한 값이 105라고 한 상태지. 먼저 다 더한 게 15니까 3A가 15 해서 A가 5라고 구해져 버리는 거지. 이제 5를 대입해 보면 미지수가 한 개로 줄어버리지. 그러면 약분하니까 21이고 25 빼기 D제곱이 21이니까 D제곱은 4가 돼서 D는 풀마 2가 되겠다. 네, D가 플러스 2일 때 계산해 보면 A가 5고 D가 플러스 2일 때는 이 값은 3, 5, 7이 되겠지. 근데 A가 5고 D가 마이너스 2일 때는 7, 5, 3이 되겠지. 그래서 이게 순서는 상관없이 다 값은 똑같잖아. 그래서 그냥 구하는 세수는 3, 5, 7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16번. 등차 수열을 이루는 4개의 숫자가 있다. 자, 그러면 4개의 숫자일 경우엔 A 빼기 3D, A 빼기 D, A 플러스 D, A 플러스 3D라고 쓸 수 있겠지. 자, 그거 다 더한 값이 24라고 했고, 자, 두 수의 곱이 처음의 수와 마지막 수의 곱보다 32만큼 크다라고 했어. 가운데 두 수, A 빼기 D랑 A 플러스 D 곱한 게 A 빼기 3D랑 A 플러스 3D 곱한 것보다 32만큼 크다. 이렇게 식이 두 개 보여지는 거지. 첫 번째 거, 다 더한 값이 24니까 A 값 바로 나와버리지. 6이라고. 6 대입해보면 6-D, 6 플러스 D, 6-3D 이렇게 되겠고, 그러면 계산해보면 36 빼기 D 제곱은 36 빼기 9D 제곱 더하기 32. 그래서 8D 제곱은 지워지고 32다. 8, 4, 32가 되겠지. 그래서 D는 풀마 2가 되겠지.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A에다가 6하고 D에다가 2를 넣어보면 0, 4, 8, 12가 되겠고, 이번엔 A에다가 6 넣고 D에다가 빼기 2 넣어보면 12, 8, 4, 0이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구하나 정답은 똑같으니까 네 수는 0, 4, 8, 10이라고 하고 곱은 0이 들어있으니까 0이 나오겠지. 개념 체크. 세수가 등차수를 이루면 A 빼기 D, A 플러스 D라고 놓고 풀면 좋을 때가 있다. 네수가 등차수이면 A 빼기 3D, A 빼기 D, A 플러스 D, A 플러스 3D라고 놓고 풀면 좋을 때가 있다. 하지만 더 좋은 건 그냥 A 플러스 D, A 플러스 ED라고 놓고 풀어도 문제 푸는 데는 전혀 지장은 없어.
그리고 이게 더 중요할 때도 은근 많아. 그래서 결국엔 핵심은 등차 수열은 첫째 항과 공차가 중요하다. 그걸로 표현하는 게 더 중요하지. 그 다음에는 표현 방법은 뭐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상관은 없어. 5. 등차 수열의 합. 자, 등차 수열의 합을 공부하기 전에 우리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자. 만약 너네한테 1부터 100까지의 숫자의 합을 구하라고 한다면 너네 어떻게 할 것 같아? 한 5초만 생각해 보자. 자, 예전에 가우스라는 수학자가 초등학교 때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이거를 풀기 위해서 가우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풀었대. 1, 2, 3, 4부터 100까지를 그냥 더한 게 아니라 일단 써놓고 이거를 거꾸로 다시 한번 썼대.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서는 위아래를 더했대. 그러면 101, 101, 101, 101, 101이 나오겠지. 그래서 이거를 다 더해보면 얘는 내가 원래 구하고 싶은 값을 s라고 한다면 es가 되겠지. 즉 es는 101 곱하기 100이 되고 결국엔 s는 2분의 101 곱하기 100이 되더라. 이렇게 구했다는 거야. 자, 이 아이디어가 바로 등차수열의 합 구하는 아이디어야. 자, 첫째 항을 우리가 A라고 하고 끝항은 L이라고 쓸 거야. 근데 N항까지 합이니까 끝항이라는 건 AN과 똑같은 거야. 그래서 A 플러스 N-1D를 의미해. 근데 이렇게 해서 너무 기니까 일단 L이라고 써놓을 거야. 자, 그러고서 등차수열을 한번 써보자고. A 플러스 D, A 플러스 ED. 자, 끝에는 L로 끝날 거니까 L, 그 앞에는 L 빼기 D가 있었겠지. 자, 아까 1부터 100까지 더한 이 1부터 100까지 숫자도 결국에 등차 수열이지. 공차가 플러스 1인. 그래서 저 아이디어를 여기서도 한번 써먹어 보면 L 빼기 D, L 빼기 2D, 땡땡땡, A 플러스 D, A로 거꾸로 쓰면 이렇게 되겠고, 위아래를 더해보면 A 더하기 L, 얘도 A 더하기 L, A 더하기 L, 땡땡땡, A 더하기 L, A 더하기 L이 나오고, 이걸 다 더해보면 원래 구하고 싶은 게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이니까 걔를 SN이라고 우리가 할 거라고 했거든. 얘도 SN이고 여긴 이것이 2배의 SN이 되겠고, 지금 왼쪽 거 계산해 보면 A 더하기 L이 n개에 있는 상황이지. 그래서 SN은 2분의 A 더하기 L 곱하기 n이라는 방법으로 구할 수 있겠다라는 공식이 증명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첫째 항과 끝항을 알 때 등차수의 합 구하는 공식이 이거다. 이렇게 되겠지. 자, 이 상태에서 내가 L 대신에 A 플러스 N-1D를 대입해 보면 2분의 N에 A 플러스 L 대신에 A 플러스 N-1D를 대입하면 2분의 N 2A 플러스 N-1D가 되겠지. 그래서 이런 공식도 등차수열의 합 구하는 공식이 되겠다. 이렇게. 자, 두 가지가 있는데 사실 밑에 거는 굳이 외울 필요는 없지. 왜냐면 요거 우리 L이 끝항이니까 이거다 이미 외우고 있잖아. 즉 1번 외우면 1번하고 2번의 조합이 바로 3번 세 번째 나온 공식이 될 거니까 우리가 3번 같은 경우는 굳이 억지로 외울 필요 없겠고 2번만 잘 외우고 있으면 되겠다. 자, 이걸 이용해서 이제 문제풀이 한번 해보자.
18. 등차 수열의 합. 자, 등차 수열 구하는 공식은 자, a 더하기 l 곱하기 n 나누기 2라고 배웠는데, 자, 이렇게 외우지 말고 지금 이렇게 외워. 첫째 항 더하기 끝항 곱하기 항의 개수 나누기 2 이렇게 외워주는 거야. 그리고 끝항은 n번째 항이 끝항일 거니까 요거는 추가적으로 당연히 기억해 놓고 n 빼기 1 d다. 언제든 필요하면 대입하면 되니까.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요 항의 개수. n의 의미가 항의 개수였다는 거 체크해두고 문제 풀면 좋을 때가 많아. 자, 18번 1번 풀어보자. 합 구하라고 했어. 그러면 첫째 항이 1, 끝항이 99 곱하기 항의 개수가 50이면 50 나누기 2 해주면 답이 되겠지. 3번은 보면 첫째 항이 마이너스 2이고 공차가 4라는 거 구할 수 있겠지. 그러면 얘는 이제 항의 개수 n번째 항을 이용해서 항의 개수를 먼저 구해보자. 항의 개수는 an은 a 플러스 n-1 d란 말이야. 그것이 394가 나와야 되니까 풀어주면 4n 빼기 6은 394다. 4n은 400이다. n은 100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n이 100이고, 그러면 S100을 구하라는 이야기고, 얘는 첫째 항 더하기 끝항 곱하기 항의 개수 나누기 2 해주면 답이 되겠지. 19번 첫째 항이 30이고 첫째 항부터 10항까지 합이 210인 등차 수열의 공차를 구하라고 했어. 자, 지금 A도 필요하고 N도 필요하고 D도 필요하지. 그때는 이 공식이 좀 더 좋겠지. SN은 2분의 2A 더하기 N-1D 곱하기 N. 자, 일단 10항까지니까 S10은 2분의 첫째 항 30이었으니까 2 곱하기 30 더하기 10-1D 곱하기 10이 되겠고, 계산해주면 5, 이게 210이라는 거고, 약분하니까 5, 4, 20, 5, 20이 되겠고, 그러면 60 더하기 9D가 40이고 9D는 마이너스 18이 돼서 D는 빼기 2가 정답이 되겠다. 3번 첫째 항부터 10항까지 합이 140이라고 했어. 그러면 2A 더하기 10-1 D 곱하기 10 나누기 2 한 개 140이고, 또 2A 플러스 20-1D 곱하기 20 나누기 2 한 값이 480이 되겠다. 식 정리해보면 2A 더하기 9D는 28이고, 식 정리해보면 2A 더하기 19D는 40이 되겠지. 그래서 요거 두 개 연립해주면 A 값하고 D 값이 나오겠지. 20번 등차 서열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 할 때 1부터 100까지의 자연수에 대해서 다음을 구하라고 했어. 자, 2의 배수의 총합을 구해라. 그럼 결국엔 2, 4, 6, 8에서 100까지 더하라는 거지. 그러면 얘는 첫째 항 2이고 공차가 2인 등차 서열이고 항수는 50개니까 S50을 구하라는 거고, 그러면 대입해주면 답이 나오겠지. 21번
첫째 항이 15고 공차가 빼기 2인 등차 수열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할 때 SN의 값이 최대가 되도록 하는 n의 값을 구하라 라고 했어. 자, 등차 수열의 합의 최대는 요 예시를 좀 기억해 봐. 7, 4, 1, 빼기 2, 빼기 5, 빼기 8 요러한 등차수열이 있다고 해보자. 그러면 그때마다 SN은 첫 번째는 7이지. 그 다음 거는 두 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11, 12, 여기서 10으로 떨어지지. 그 다음엔 5, 그 다음엔 빼기 3이 되겠지. 그래서 이 등차수열의 최대는 이때가 최대거든. 등차수열 합의 최대는. 그러면 이게 최대가 될 때 특징은 바로 이거야. AN이 음수가 되는 시점부터 더할 때마다 줄어들 거거든. 즉 AN이 음수가 되기 직전 항까지의 합이 바로 SN의 최대가 된다는 거지. 됐어? 자,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풀이 한번 해보자. 첫째 항이 15고 공차가 빼기 2라고 했으니까 AN은 15 더하기 n-1d가 되겠지. 그러면 빼기 2n 더하기 17이 되겠고, 얘가 언제 0보다 작냐? 바로 2n보다 17보다 2n이 클 때고, 그러면 2분의 17보다 n이 클 때가 되겠지. 2분의 17이라는 건 8.5란 말이야. 그래서 n이 n이 9일 때 음수가 된다는 거야. 그러면 S8이 최대가 되는 거지. 그래서 정답은 8이 되겠다. 이렇게. 개념 체크. 등차 수열의 합 구하는 공식은 첫째 항 더하기 끝항 곱하기 항의 개수 나누기 2이다. 이렇게 되겠고, 첫째 항 공차를 할 때는 이 끝항에다가 a 플러스 n-1d를 대입해 보면 이런 식의 형태가 구해지겠다. 이렇게.